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온 세상이 뿌연데 우리 증시도 마치 날씨처럼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이슈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세력이죠. 후티도 공식적으로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개업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 하르그 섬을 타격할 것이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좀처럼 이 전쟁 이슈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헤드라인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이 지나면요, 4월부터는 이제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펀더멘털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월 둘째 주에는 반도체 투톱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정말 예상대로 70조 원 그 이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레디 개장 시그널 실시간 다시 보기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박서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박서연입니다. 전일은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죠. 출구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붙은 상황에 외국인들은 짐을 싸들고 떠나는데요.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환율이 1,516원까지 치솟고 유가가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서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 커졌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며 지수가 속절없이 밀렸고요. 결국 2.97% 하락한 5,277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3.02% 내린 1,10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무려 2조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개인이 8,900억 원, 기관이 8,4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천억 원대 순매수하며 홀로 버텼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300억 원대, 1,100억 원대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죠.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 큰손들이 한국 채권을 자동으로 사야 하는 구조, WGBI 편입인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규모부터 보면요. 매달 9조 5천억 원씩 8개월 동안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돈이 금리를 확 낮춰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금은 단기에 들어왔다 나가는 투기 자금이 아니라 지수를 묵묵히 따라가는 장기 자금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르려고 할 때 여기까지만이라고 막아주는 댐 같은 역할인 거죠.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편입되니까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증시에서 조용히 주목받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인데요. 어떤 회사가 30년 전에 산 땅을 아직도 그때 가격으로 장부에 적어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시세는 몇 배가 올랐는데 기업 가치가 실제보다 한참 낮아 보이겠죠? 이게 바로 저PBR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이 땅값을 지금 시세로 다시 적으면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만호제강은 360억짜리 땅을 재평가했더니 2,500억이 됐고 한창제지는 256억짜리가 855억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기업들한테 자산 가치를 제대로 공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숨겨진 자산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저PBR에 묶여있던 기업들이 재평가받겠죠. 보유 중인 종목의 자산 구성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은 마켓맵이 온통 파란 물결이었습니다. 빨간불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반도체 대장주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1.89%, SK하이닉스 5.31% 하락했고요. 자동차주도 힘없이 밀렸습니다. 현대차 5.15%, 기아 2.76%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SK스퀘어 6.25%, KB금융 4.14%, 신한주주 3.21% 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주는 좀 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93%, 삼성 SDI 1.73% 올랐습니다. 삼천당제약도 6.57% 급등하며 눈길을 끌었네요.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전일 8.16% 급등했는데요. 최근 이 종목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19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너무 과열됐다며 거래 정지까지 됐다가 또 장 초반 23%를 넘어섰습니다. 불 끌어왔더니 다시 불이 붙어버렸죠. 젠슨왕의 광반도체 발언 다들 기억하시죠? 이 우리로가 딱 그 수혜주입니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갈 곳을 잃은 단기 자금까지 몰리면서 불길이 더 커진 건데요. 6일 연속 상한가, 화려한 숫자지만 그만큼 단기 변동성도 크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전거래일 6.57% 상승했는데요. 요즘 제약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약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건데요. 알약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흡수를 도와주는 특수 물질이 필요한데 위고비 개발사가 그 특허를 2039년까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당제약이 그 특허를 우회하는 독자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 기술을 미국 파트너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대 1,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천당제약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계약의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이어서 AI가 분석해주는 실시간 시그널,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바이오 연료입니다. 유가가 많이 올랐죠? 기름이 없으면 대체 뭘 쓰면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바이오 연료입니다. 폐식용유, 동물기름, 식물성 오일로 만드는 연료인데요. 중독 눈치를 안 봐도 되고 탄소도 줄이는 일석이조 연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년 전부터 쓰겠다고 발표해놓고 아직까지 제도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됐는데 출발 신호를 못 준 건데요. 지금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2배 가까이 뛴 상황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정부가 결국 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관련 섹터 미리 눈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헬륨입니다. 헬륨, 풍선 불 때 쓰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를 만들 때도 꼭 필요한 재료인데요. 문제는 전 세계 헬륨의 35%를 만들던 카타르 공장이 이란 공격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복구에만 최장 5년이 걸린다고 하니 사실상 공급이 끊긴 거나 다름이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헬륨 공급이 8주 정도만 더 끊겨도 반도체 생산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고요. 헬륨 대체 공급망을 갖췄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얻어맞았습니다. 기술주는 무너지고 유가는 치솟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등장했는데요.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 당장은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기대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0.12% 홀로 상승하며 45,200선에 장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73% 하방 압력, S&P 500은 0.39%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반반, 5개 오르고 5개 내리며 눈치 보기 장세였는데요. 엔비디아 1.4% 내렸고요.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는 소식에 0.87%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0.23% 소폭 내렸는데요. 전기차 운전자라면 반길 소식도 나왔습니다. 구글 지도에 AI가 알아서 전기차 충전소 경로까지 짜주는 기능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패스를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저가형 요금제를 고민 중이라는 소식에 0.61% 올랐고요. 아마존은 영화 한 편으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개봉 10일 만에 3억 달러를 긁어모으며 역대 최고 흥행을 찍었는데요. 0.8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월 2달러짜리 유료 구독을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에 2.03% 올랐습니다. 이제 광고 말고 다른 돈벌이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테슬라는 도심용 전기차 출시 계획을 공개했지만 중고 테슬라 감가상각 손실 우려가 발목을 잡으며 1.81% 내렸습니다. 월마트는 0.5% 상승했네요.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론입니다. 간밤 10% 넘게 빠졌죠.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트럼프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 올렸을 뿐인데 유가가 튀어오르고 반도체주가 줄줄이 무너졌는데요. 협상이 안 되면 이란의 유전을 싹 다 날려버리겠다는 한 줄이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건 2022년 이후 처음인데요. 마이크론의 입장에선 구글 신기술에 삼성 추격에 유가 폭등까지 진짜 너무했다 싶은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팔란티어입니다. 간밤 3.85% 하락했죠. 3일째 내리막인데요. 이 팔란티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전쟁 덕에 올랐다가 전쟁 때문에 내리는 회사입니다. 팔란티어도 같이 끌어내려가는 거죠.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니 투자자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먹고 자란 회사가 전쟁의 발목을 잡힌 셈인데요. 이 아이러니, 시장은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일라이릴리입니다. 간밤 보기 드문 상승 종목이었는데요. 전일 국내 증시에서 3,000당 제약이 빨간불을 켰었죠. 일라이릴리도 간밤에 빨간불 켜졌습니다. 반도체는 폭락하고 기술주는 무너지는 날, 일라이릴리는 왜 올랐을까요? 약을 만드는 회사가 AI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로 신약 후보를 찾고 개발 기간을 줄이고 이젠 엔비디아랑 연구소까지 차린다고 하는데요. 시장은 일라이릴리 주가를 볼 때 신약 파이프라인만큼이나 AI 협력사 명단을 먼저 훑어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처럼 기술주가 흔들리는 날도 홀로 버텨낸 이유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이 주목받으면서 금선물, 은선물 모두 상승했습니다. 금선물은 0.73% 상승한 4,557달러 선에 마무리했고요. 은선물도 1.11% 오른 70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사방에 불이 붙은 월요일, 파월의장이 소화기 들고 나타났나 싶었더니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제발 누군가 불 좀 꺼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박서윤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의 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말을 소화하면서 혼란스럽게 증시가 지나갔는데요. 3대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이 비교적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이제 100달러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짙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입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정책 호조에 힘입어 금융주는 1% 넘는 상승부를 켰고요. 딱 봐도 이제 기술주 안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빨간물이 짙었습니다. 일단 팔란티어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4% 가깝게 낙폭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2% 가까운 하락불, 브로드컴도 2.42%, 특히 마이크론이 10% 가깝게 오늘도 하락폭을 그렸습니다. 구글의 터보 퀀트 이슈를 아직도 소화하면서 8거래일째 낙폭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론까지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좀 쏟아져 나왔고요. 그 외 메타는 다음 달 초에 AI 스마트폰 안경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슈 소화하면서 그래도 오늘 2% 상승불 켰고요. 테슬라는 이제 HSBC 쪽에서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를 주목해 봐야 할 텐데 이 지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보였던 뉴욕 증시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뒤 개장 상황 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봐야겠죠. 어제 미장 개장 직전에 올라왔던 트루스 소셜의 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도요. 호르무즈 해협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개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관련된 이슈 속에서 그래도 시장은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유화적인, 새롭고 더 합리적인 이란 정권과 협상 중이다라는 발언을 조금 더 주시하면서 상승 출발하긴 했습니다. 군사작전 종결을 위해서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합의 불발 시 초강경 경고문을 남길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남기면서 어느 정도 협상과 위협을 동시에 내건 트럼프의 타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줬던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란과 미국의 이슈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하르그 섬은 이란에 있어서 유조선에 있어서 그야말로 요격지입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란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은 지금 뭐 종전의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군이 5만 명 정도 이 중동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관련된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좀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종전이 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 가지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여전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협상과 동시에 여전히 지상작전 가능성까지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4월 6일까지 이 전쟁에 있어서 타격에 대한 데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4월 6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지 아니면 조금 더 유화적인 스탠스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발언도 지난 브리핑 때와 비슷하듯 압박성 맥락 그리고 와중에 또 유화적인 멘트도 남겼다는 점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금리 관련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할 법한 당장 유가를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 이런 멘션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법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저가 매수가 유입되긴 했지만 오늘 유가가 워낙 급등한 터라 뉴욕 증시가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일단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장기 물가 기대는 여전히 안정적이다라며 이 금리
금리 인상에 대한 썰도 일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단기 에너지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이 듀얼 맨데이트 본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 골자 발언을 하면서요. 연준은 아직까지 유가에 있어서 어떤 경제 효과가 있는지, 경제 영향력이 있는지 확실하게 스탠스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는요, 파월 의장의 성명문을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직까지 이 유가 급등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져갈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 발언을 살펴보니 그래도 금리를 올릴 정도로 좀 심각하지 않다라는 시각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달 초에도 기준금리를 지금 3.5%에서 3.75%로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 그리고 금리나 가능성 이 패드워치를 통해서 좀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연내 금리 인상 기대도 대폭 하락을 했고요. 또 사모펀드 대출 관련된 이슈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환매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사모펀드 관련된 이슈도 이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영향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도 이 은행 시스템 전체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며 조금 선을 긋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하나 했지만 오늘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유가는 $100 이상, WTI가 $102 선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 오늘 미 증시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국내 증시에도 추가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국내 증시 대응을 해볼 텐데요.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에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도합 70조 원을 넘어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태인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리포트는 대거 쏟아져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키움증권을 확인해 보니까요. 43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특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던 터보퀀트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의 KBTC 이슈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의 서버 디램 그리고 기업용 ESSD의 수요는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라고 이 리포트 첫 단에 글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HBM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HBM 수요에 따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리고 실적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터보컨트 관련된 이슈를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주말 사이에 그리고 어제도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와서 조금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워서 제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의 이 주가도 10%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이 터보컨트 이슈 때문인데요. 구글의 이 AI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압축시키는 가운데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기술을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구글의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고점 대비해서 계속 밀리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계속해서 지금 8거래일째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 구글의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드는 기술로 인해서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퍼진 건데요. 지난해 1월이었죠. 이 딥시크 사태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17%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하다. 이런 시각이 함께 했습니다. 이 구글의 터보컨트 이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캐비캐시라는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AI의 작업용 임시 메모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나 챗 GPT를 이용해 보셨을 때 이 LLM 모델이 지난해 이 기록들, 지난해 대화를 기억해내는 것을 많이 목격 그리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미나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이전의 내용을 쉽게 기억해내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를 압축하는 기술이 이번에 핵심입니다. 이 KB 캐시를 압축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구글이 공개한 터보컨트 기술의 골자인데요.
AI가 앞대화를 기억하는 작업용 임시 메모장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 대화를 하거나 복잡한 추론을 할 때 KB 캐시의 양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대화, 복잡한 추론, 그리고 GTC 2026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 이 에이전트 AI로 AI 시대가 도래를 한 만큼 KB 캐시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KB 캐시가 늘어난 만큼 이 GPU에 있어서는 프로세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를 소화하고 메모리가 소화되는 데까지 기다리는 이 GPU 입장에서는 대역폭을 잡아먹는, 메모리를 잡아먹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일종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구글의 이슈가 나온 것입니다. GPU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가동률이 저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어제 제미나이한테 이게 좀 개념이 어려워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니까 이 GPU라는 유능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책상이 너무 작아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비유를 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메모리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KB 캐시의 절감 소식에 시장은 즉각적으로 악재로 해석을 한 것이죠. AI가 메모리를 덜 쓰면 반도체 수요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HBM, DRAM, 낸드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 불안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모리 주가가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분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분석이 좀 우세했습니다. KB 캐시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HBM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해석이 월가 전문가들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KB 캐시 압축은 임시 메모리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임시 메모장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HBM이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는 모델 가중치 저장 수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저장과 모델 가중치 메모리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즉, 월가에서는 가중치 모델을 향한 메모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HBM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를 확인해 본 결과 핵심 메모리 수요 훼손은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의 이 우려가 조금은 과도하다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점을 월가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효율 개선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 기술 혁신으로 AI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이 토큰당 비용이 낮아지면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즉 AI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GPU 효율이 높아지면서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 개선은 기업과 개인의 AI 채택 확대를 자극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HBM,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HBM을 필두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제번스의 역설을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제번스의 역설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효율이 좋아져서 단가가 낮아지면 소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건데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D램과 낸드의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하다. 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월가의 판단이 공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블룸버그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 좀 흥미로웠던 정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터보컨트 이슈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룸버그 시각에서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워낙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보컨트 이슈라는 작은 민감한 이슈가 크게 주가를 흔들어 놨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은 건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가 반년 만에
만에 8배 이상 튀었습니다. 이렇게 반년 만에 8배 오른 메모리주 때문에 이미 고점 우려, 피크아웃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 속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있던 상황 속에 오히려 이렇게 투자자들의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리스크로 판단이 된 것이죠. 비중 축소 명분으로 작용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또 AI 케이펙스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케이펙스 투자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속에서 작은 이슈가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투매의 빌미, 매도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까지 JP모건이 짚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어제 내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압축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였고 터보컨트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처럼 묘사했고 시장도 그것을 새롭게 인식을 했다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호르무즈 불안이 이를 증폭시켰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렇게 캐비캐시를 줄이는 방법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메모리의 미래에 대한 의심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제 메모리는 덜 필요해질 것이다. 이런 단순한 말이 나왔다며 이 단순하고 명확한 말이 가끔은 때로는 위험하다라는 점까지 찝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술이 등장한 게 아니라요. 사실 뭐 구글의 블로그를 통해서 논문은 지난해 이미 다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AI 고점 논란 속에서 이 하나의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밀렸다는 점까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내일 이제 WGBI의 한국 국채가 편입이 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영국의 FTSE 러셀이 관리하는 글로벌 국채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연기금 그리고 기관들이 이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추종 자금 규모가 무려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00조 원으로 잡고 있는데 한국이 편입이 되면서 이 거대한 자금풀이 한국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외국인의 자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한국 편입 비중이 약 2%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아침에 이렇게 WGI 편입이 되면 한국 경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어제 야간으로 봤을 때 1,52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렇게 환율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관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패시브 자금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규모는 520억 달러 그리고 62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수를 자동 추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으로 이렇게 한도에 있어서 30%에서 40%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유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환율이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매크로 이슈가 조금 더 풀려가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지 레드 개장 시그널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4분 정도 지났습니다.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3월 31일 장 출발합니다. 개장한 지 4분, 5분 정도 지났네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2.65% 하락하면서 5,13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1.35% 하락하면서 1,092선, 1,100선이 깨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이율로 8천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기관도 4천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양상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시죠. 프리장에서부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이었는데 이 시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0% 가깝게 밀렸다 보니 동조화되면서 삼성전자는 3.77%, SK하이닉스는 5.73%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장이 전반적으로 밀린 가운데 2차 전지주는 그래도 빨간불을 켰었는데 이 시각 1.83%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두산에너빌리티도 강보합권으로 시장 대응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도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 에코프로, BM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지금 1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42% 밀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4% 상승하고 있고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주 안에서는 그래도 선별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조윤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조윤아입니다.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금융시장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요즘 마음 둘 곳 없는 매일매일인데요. 요즘에 전쟁의 여파가 이제는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체감도 되는 시기입니다. 요즘 주유비 부담 많이 되시죠? 오늘은 이 유가의 변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 하나를 소개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라즈베리의 가격인데요. 이 라즈베리의 가격이 뉴욕타임즈는 Harbinger for other food cos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전조라는 표현입니다. 이 이유는 라즈베리의 운송 과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식료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까지 침투해 있는 전쟁인데요. 그런 만큼 이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에서의 축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제 장이 보낸 시그널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4개 섹터는 알루미늄, 태양광, 2차 전지, 비료입니다. 네, 먼저 알루미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알루미늄 재련소를 공습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시면 알루미늄 가격이 이란의 공격 이후에 6%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바레인의 알루미늄 재련소, 알루미늄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선언한 이후에 출하를 중단한 상태이고요. 이 때문에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알루미늄 3개월물이 톤당 3,500달러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생산되고 중동을 건너오는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은 9% 정도인데요. 이 9%의 영향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중국이 60%의 알루미늄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소비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찾는다면 캐나다와 호주가 되겠지만 캐나다와 호주는 거리가 매우 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의 알루미늄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생산 단가도 높은 편입니다. 중동의 9%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 캐나다와 호주로 수급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알루미늄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 사마 알미늄 7%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39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프리장에서는 사마 알미늄 흐름 좋았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역시 1%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17,000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그 외에도 남선 알미늄, 조일 알미늄, DI 동일까지 1%에서 3%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알루미늄 또 나프타와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높게 올라가고 있죠.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유가인데요. 이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대체 에너지 대안책으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 시장이 집중한 것은 태양광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용량 중 약 80%는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거시적인 흐름과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 비슷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보여진 모멘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쟁, 정책, 실적입니다. 일단 전쟁으로 보자면 당연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고유가가 유지되는 상황에 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의 역할이 기대가 되면서 어제 태양광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요. 태양광이 풍력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풍력에 비해서 태양광의 설치 기간이 더 짧고요. 비용도 더 적게 듭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어제 집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책 모멘텀인데요.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프로젝트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이 새만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2.1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요. 정부는 이 단지의 완공을 2029년까지 조기로 달성하겠다고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 모듈 탄소 인증제도 강화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모듈이 대부분 무등급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계속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정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음은 실적입니다. 어제 태양광 섹터를 주도한 종목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2025년에는 실적 부진이었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이 태양광 사업으로 실적을 검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검증된 숫자가 실제로 찍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섹터 더 이상 요원한 대체 에너지 섹터가 아니라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어제 태양광 종목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외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온 점 포착이 됐고요. 어제 9.66% 상승하면서 13만 5,1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SK오션플랜트는 3%대 탄력 보였고요. 또 태양광 종목 OCI 홀딩스도 6%대 탄력 보였습니다. 또 ESS를 업고 있는 이 해상풍력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10%대 탄력으로 어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음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어제 오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바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제가 전기차 보조금 땡큐라고 써놨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의 덕분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166% 상승을 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 또 독일과 영국에서 보조금을 재도입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남색으로 표시된 것이 전기차 등록 대수인데요. 3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2월 기준이고요. 2월에 3만 대 이상이 등록됐다고 보도가 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유가가 120달러로 치달으면 민간도 이 차량 오부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이 전기차의 인기몰이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종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로의 전환, 내연기관 차로부터 전기차의 전환이 가속화될지에 대한 것도 시장의 관심 사항이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이 Used EV Sales Jum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중고 전기차의 판매량도 유럽에서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중고차 플랫폼에 따르면 친환경 중고차의 구매 문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의 성장 모멘텀의 한 축은 전기차였다면 한 축은 ESS였죠. 이 ESS의 수요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어제 힘을 실어줬고요. 또 다른 뉴스이지만 테슬라가 4월 달에 내일이 벌써 4월 달이네요. 4월 달에는 이 6인승 SUV 모델 YL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신규 모델 출시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로에 대한 관심 환기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어제 2차 전지 종목들 전기차 기대감으로 또 유가의 급등으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돋보였는데요. 어제 3.93% 상승하면서 41만 원 기록했습니다. 파워넥 같은 경우에는 18% 상승인 6,200원에 마감했고요. 애경케미칼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풀이장에서 보니까 오늘도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증권가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어제 4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었는데 목표가 58만 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ESS, LFP 그리고 휴머노이드 사업 확대 기대로 어제 계속해서 강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비료입니다. 비료의 가격도 이 전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외신의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It's not just oil and g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석유와 가스뿐만이 아니라 이 비료의 원자재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쟁 이후에 이 요소 가격, 비료의 원재료인 요소 가격이 50%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농가에서 이 비료 가격의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이 비료 가격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업용 비료 원료인 요소 암모니아의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식량 안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비료 관련 종목들 조비 8% 상승인 16,270원에 마감했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 보이면서 8,0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보낸 시그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시장이 보낸 시그널 살펴봤는데요. 언제쯤 종전이 될지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 터널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중심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윤아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만나봤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 체크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야간 시장에서 1,520원을 넘어갔는데 오전장에서 지금 1,522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더 매도폭을 늘려갈 수 있다는 점까지 유의하시면서요. 시장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5,0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더 커졌네요. 3.23% 밀리면서 1,071선 1선 지나가고 있고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1조 4천억 원 넘게 강하게 매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요 각각 지금 8천억 원 그리고 5천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개인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가깝게 자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투매를 짙게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SK이터닉스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애경케미칼도 지금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좀 지금 17%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14조 규모의 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 여전히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리센스 메디컬은 지금 울산과 기술원에서 창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장을 했는데 지금 강하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박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